네, 여러분. 계속해서, 네,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에 대해서,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 두 개는, 중요한 거니까, 네, 한번 좀 더,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결정 요지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이제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혹시나 로스쿨 지망생 분들이나 또는 뭐 행정고시나 또 다른 이제 뭐 시험 공부를 하시는 헌법 관련 이제 과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판결을 이 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의 요지뿐만 아니라 저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네, 읽어보시면 네,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네, 뭐, 새벽이네요. 네, 여튼,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 자, 국민대표주의의 정당성 조건인 거죠, 여러분. 자, 주권을 가진 이 주체인 국민이, 네, 우리의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네, 이 대표가 우리의 주권을 대신해서 행사한다. 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을 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의 그 국민 대표주의, 즉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이 대표주의의 정당성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표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죠? 뭐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첫 번째로 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 확보. 우리가 우리 대표자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자, 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뭐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국민의 지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선거. 그쵸? 선거를 해보면, 국민이 뭐죠? 그 대표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은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즉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뭐죠? 선거 제도를 확보하는 건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의 정당성의 제1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 선거제도 확보가 필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 선거제도가 왜곡 없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해야 함. 자, 이거 결국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가 어떻게 정당성을 갖냐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를 뽑는 이 선거제도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이 선거제도는 뭐죠?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 즉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고 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집계가 돼서 뽑히는 그런 선거제도가 확보하는 게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의 제1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정치적 참여 기회 보장.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동시에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게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이죠, 여러분. 만약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표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선거를 10명이서 하는데, 선거를, 뭐죠? 투표하러, 네, 한 명밖에 나가지 않아요. 100명 중에 5명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투표율이 5%밖에 안 되겠죠. 그럼 이 5%로 뽑히는 우리의 국민 대표성은 당연히 정당성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참여 기회 보장, 즉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당연히 뭐죠? 국민대표주의의 정당성 조건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유권자가 만약에 2천만 명이다. 그럼 2천만 명이 다 참여하면 그만큼 정당성은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낮은 정도의 정당성밖에 우리의 대표가 확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정치의 뜻이 있는, 그쵸? 정치의 뜻이 있는 어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국민 대표제의 정당성의 조건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의 조건이면. 만약에 일부의 사람들만 국민 대표자로 나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은 떨어지겠죠. 누구라도 나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0명 중에 극히 조건을 걸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는 게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의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 표현 자유의 보장. 당연하겠죠. 국민의 여론의 자유로운 표출, 그 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의 조건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당연히 정치적 표현, 즉 국민이 정치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교환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겠죠. 즉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련한 어떠한 여론의 자유로운 표출은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의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여러분.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면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 정치의 성숙. 자, 정당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에는 이제 정당 국가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입법, 행정, 사법 해가지고, 자, 입법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했다면, 자, 오늘날에는 자,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을 하고 있죠. 원래 정당이 뭐죠? 자, 특별한 결사체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그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정당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정당 내부의 민주화, 그렇죠? 이 정당의 민주화, 정당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잘 수렴했다고 해도 그 수렴한 정치적 의사가 국정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당의 민주화는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당 정치의 성숙은 정당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 비결로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의 정당성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정당의 민주화나 또는 정당 정치의 성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로 정권 교체 가능성. 자, 국민 대표주의의 정당성 조건 중에 자,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자, A, B, C라는 정당이 있는데 A라는 정당만 계속해서 뭐죠?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A라는 정당, 예를 들면 뭐 A라는 정당이 계속해서 뭐 몇십 년 동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많은 이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B 씨는 전혀 뭐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즉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제도를 종합해 봤을 때. 자, 이럴 때는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권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이 된다. 그런 거죠. 정권 교체 가능성들이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A라는 정당이 잘하면 A라는 정당이, 뭐죠? 국민의 대표성을 많이 가져와서, 네,
곳곳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A라는 정당이 잘못하면 B라는 정당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서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당연히 국민 대표주의 정당성의 조건에 네, 부합하는 네,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국민 대표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 국민 대표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당연히 뭐죠? 간접민주제, 즉 대의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헌법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인민주권론 가미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의 어떤 이제 주권의 주체가 국민이고 어떤 주권의 행사자가 국민주권론에 의하면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라고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행사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자, 이럼으로써 이 대의제를 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점이 뭐냐면 방금 국민대표주의 정당성 조건에서도 봤듯이 첫 번째로 불충분한 선거제도로 자, 대표성과 정당성이 문제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진정한 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선거제도가 불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불비된 선거제도로 뽑히는 그런 대표, 그쵸? 대표는 당연히 불충분하게 되겠죠, 여러분. 즉, 불충분하다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대표를 뽑으면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그 대표자를 뽑는 그 절차, 그 선거제도가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죠. 강한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선거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선거제도가 늘 불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충분한 어떤 선거제도로 대표성이나 정당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죠. 당연히 인민주권론에서는 생길 수가 없겠죠. 본인이 직접 하니까 대표성이고 뭐고 이거 필요 없겠죠.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민주주의니까. 그렇죠. 하지만 국민대표주의 문제점은 당연히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그 어떤 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거제도가 늘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어떤 관점에서 충분하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진정성 있는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제도냐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거죠. 대표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대표자가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자, 이 대표자가 국민이 이 대표자를 뽑는데 이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오직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 물론 이제 오늘날의 정당이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자, 이 정당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네,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정당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놨더니 이 대표자가 전혀 국민의 어떤 민의나 국민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속임이라고, 네, 자유임이라고, 자기 소신껏 한다고, 네, 정당의 이익만을 계속해서 위해 활동해요. 전혀 국민이 자기를 뽑아주는 어떠한 취지와는 다르게 정당의 이익만을 활동하는 건 당연히 국민대표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대표자의 비전문성 및 자질 부족. 현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하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지금까지 민주주의 의식들이 많이 성숙이 됐지만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죠. 대표자가 비전문성이에요. 대표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검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검증하는 시스템이, 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뭐죠? TV에 나와가지고, 뭐 해요? 토론회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뭐, 또, 언론에서 검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가, 대표자가 될 어떤 전문성이나 자질들이 충분한가, 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대표자를 보면. 즉, 대표자의 어떤 비전문성이나 자질 부족 문제는 항상 국민 대표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정치적 무관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수가 있죠. 결국은 누굴 뽑아도 똑같다는 거죠. 누굴 뽑아도 다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는 제대로 국정에 반영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누굴 뽑아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정치에는 노,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떤 국민 대표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해결책으로서는 당연히 선거제도가, 그렇죠. 네, 충분한 선거제도, 자,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충분한 선거제도를 만들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제도 확정 및 정당의 민주화, 그렇죠. 이 문제점을 다 개선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의 정당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자, 겨자투표를 인정한다. 자, 이 겨자투표는 뭐냐면, 자,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한다. 국회에서 뭔가 이제 표결을 하면은 어떤 이제 그 당의 어떤 당론이 있잖아요. 당론을 따르지 않고 A라는 국회의원이, 자, A라는 뭐 가라는 정당에 속해 있는데 어떤 가라는 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어떤 의결을 할 때에 자기 소신껏, 즉 가라는 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껏 뭐 C라는 정책 또는 뭐 D라는 정책, 예를 들어서 가라는 정당은 A라는 정책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어떤 이제 거기에 속한 어떤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고 D라는 정책을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즉 당론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교차 투표의 인정은 뭐죠? 국민 대표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즉 그 국민의 대표자가 뭐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면 당연히 자신의 생각은 없고 당론이 가니까 가로 가자, 가라는 정책으로 가자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라는 정책은 국민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요. 정당에는 이익이 될지언정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먼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C라는 정책 또는 D라는 정책에 자기의 어떤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즉 당론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교차투표. 이 교차투표의 인정은 당연히 국민대표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직접민주주의 도입, 즉 간접민주제의 대의제의 어떤 뭐죠?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민주제를 이제 우리 헌법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반환은 뭐죠? 국민이 법률을 발의하는 거죠, 여러분. 네, 국민이 법률을 발의하는 건데, 이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을,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원래 법률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누가 발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부를 수반으로 하는 대통령, 그쵸? 정부, 네, 정부가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할 수 있죠. 국회의원 10명, 그쵸? 국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국민발안, 즉,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게 바로 이제 국민발안인데, 우리 현행 헌법에는 국민발안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지방자치법,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어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자, 주민발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개폐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주민발안 제도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국민 소환. 자, 공직자를 그 임기가 종료되기 전 그 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국민 결정제도. 그렇죠. 국민이 뭐죠? 뽑았어요. 네, 우리 대표자를 뽑았는데 보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그 대표자를 소환하는 거죠. 소환해서 그 사람을 해임하는 거죠. 해임. 네. 해임하기 위한 국민 그 결정 제도가 바로 국민 소환이죠. 네. 현행헌법은 당연히 없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뭐예요? 당연히 무기소 위임이기 때문에 현행헌법은 없는데, 자,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주민 소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행헌법에는 지금 국민소환이 없어요. 자, 직접민주제도의 대표적인 게 국민바람, 국민소환, 국민표결인데 이 국민바람과 국민소환은 현행헌법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와 20조에서는 주민바람제도, 주민소환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국민표결, 즉 국민투표죠, 여러분. 이 국민투표는 현행헌법에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 14조에서도 자, 국민투표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 국민투표는 자, 헌법 개정안을 표결을 하죠, 여러분. 자, 의무적이다. 그렇죠. 헌법 제130조 제2항. 자, 우리나라 헌법에 보시면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뭐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헌법 개정 절차에 보시면 마지막에 국민 투표, 즉 국민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국민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 보시면, 네, 어떤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표결인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때는 임의적인 거죠. 대통령이 회부할 수도 있고,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국민투표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즉 헌법 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뭐죠? 국민 뭐죠? 투표 회부권. 네. 국민 투표 회부권은 임의적이다.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하지만 자,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무조건 의무적인 거죠. 네,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무조건 국민투표를 거쳐서 네, 표결에 붙여야 되는 거죠. 국민투표, 국민표결. 그렇죠. 헌법 제130조 제2항이 나와 있는 반드시 의무적인 거죠. 네. 의무적인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도 당연히 어떤 국민대표주의 뭐죠? 이 문제점, 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국민 발언과 국민 소환은 우리 헌법에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15조와 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요. 네, 주민 소환제도, 주민 발언제도로, 국민투표는, 즉 국민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서 주민투표제도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130조 제2항과 그 다음에 헌법 제72조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구분하는 건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는 임의적이다. 대통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130조 제2항에 된 어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적이다. 자 이게 좀 다르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10주차 강의 좀만 쉬었다가 10주차 헌법 강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쉴게요 여러분.